헝가리에서 엄청난 일이 방금 일어났어요. 푸틴이 예상 못한 부다페스트 사건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체제를 마비시켰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유럽 전체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벽이 해제되었습니다. 푸틴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했던 동맹을 잃었습니다. 이제 푸틴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힘을 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토르 오르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에는 새로운 총리가 있습니다. 페테르 머저르와 그의 T사당은 53%의 득표율 로푸틴에게 역사적인 타격을 가하며 전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의 16년 집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승리로 T사당은 헝가리 국회에서 199석 중 141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르반의 약화된 정당은 머저르와 T사당이 의도한 대로 헝가리를 이끄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머저르는 오르반이 만들어 놓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해체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리 직후 머저르는 헝가리 대통령 타마시 솔리오크로부터 새 의회의 구성을 5월 4일로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르반은 집권이 2주도 안 남아 레임덕 신세로 고통에서 벗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오르반의 요청으로 머저르를 무시했던 공영 TV와 라디오는 이제 새 총리의 선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오르반이 신격화를 위해 만든 뉴스 프로그램에 공정한 편집자를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르반과 같은 사람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다른 계획들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머저르는 헝가리 지도자 2선 연임 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오르반의 재출마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머저르는 오랫동안 헝가리를 철권 통치해온 피데스당도 겨냥했습니다. 머저르는 피데스 지도자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에게 전합니다. 이제 와서 순진한 발레 소녀인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과 헝가리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점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유산이 우리 눈앞에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머저르가 직접 면전에서 헝가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도덕적 자격이 없다고 말한 술리오크는 곧 축출될 것입니다. 헝가리는 또한 국가 최대의 석유 및 제약기업의 국가 지분을 되찾아 사실상 오르반 지지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설계된 이른바 학술재단으로부터 이를 빼앗을 예정입니다. 머저르는 자신이 헝가리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지도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U 옵저버는 머저르가 오르반이 2018년에 옮겨놓은 부다성의 오르반 사무실을 사용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새 지도자는 국회의사당 근처에 사무실을 차릴 예정입니다. 오르반에 관해서는 그는 패배를 맞이해서 외교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는 4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그의 마지막 유럽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민주주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궁전 깊은 곳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에게 오르반의 패배는 단순히 유럽연합, 즉 EU 내에서의 성가신 일이거나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완수하려 할 때 유럽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문제들에 더해진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재앙이며 거대한 장벽이 치워진 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오르반의 상실은 푸틴에게 큰 문제를 일으켜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루게 될 이 문제 뒤에는 헝가리의 집단적 결정이 푸틴에게 초래한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동맹을 잃었습니다. 푸틴이 EU 내에서 가진 유일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동맹이었을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그는 오르반이 이끄는 헝가리를 통해 EU가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결정에 회방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푸틴에게 오르반은 러시아가 자국 국경을 훨씬 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헝가리는 푸틴의 큰 동맹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헝가리는 모스크바 인구보다도 적은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입니다. 헝가리 군대는 4만 1,600명의 병력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러시아가 3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잃은 3만 5천 명 이상의 병력과 위험할 정도로 비슷할 만큼 적은 수치입니다. 헝가리의 군사력은 푸틴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러시아의 무능한 전략으로 헝가리 파병 병력도 며칠 만에 소모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르반이 EU 내 러시아 지도자 편을 지속적으로 대표하는 가장 큰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헝가리에 퇴임하는 총리가 집권해 있던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오르반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해왔습니다. 오르반은 EU 내에서 관료적 논쟁으로 결정을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르반은 종종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푸틴은 오르반을 이용해 EU 권력자들과 협상 시간을 벌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예전에 오르반은 러시아인들에게 헝가리에서 나가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임내 너지의 재매장을 기념하는 연설을 하도록 당국이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임내 너지는 전후 헝가리 총리로서 1956년 소련에 맞서 헝가리 혁명을 이끌다가 처형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오르반이 권력을 잡는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한때 러시아에 맞섰던 오르반은 이제 동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은 부패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르반이 헝가리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과정은 한때 헝가리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민족주의적 가치를 되찾겠다는 그의 선언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오르반은 자신이 푸틴이 러시아에서 이뤄냈다고 믿었던 것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푸틴을 본받으면서 오르반은 러시아 지도자의 꼭두각시로 변해갔습니다. 4월 초 오르반이 푸틴에게 지지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도 가장 비굴한 방식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르반은 자신의 도움을 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쥐에 비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헝가리 우화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그 제안은 2025년에 나왔고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회담 유치를 두고 경쟁 중이었습니다. 이 일은 오르반이 푸틴을 위해 존재하는 비참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가 푸틴이 오르반을 원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르반이 축출되자 푸틴은 그 쥐가 겉으로 보이던 것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르반이 사라지면서 푸틴은 EU와 심지어 수년간 통합된 유럽이라는 개념 자체에 맞서 사용할 수 있었던 지렛대 중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입니다. EU가 러시아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동안 오르반은 이에 저항했습니다. 2025년 9월 오르반은 외무장관 페테르 시자토에게 헝가리는 선택지가 없어 석유 구매로 푸틴의 전쟁 자금에 돈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U 지도자들은 광신자가 되었다고 시자토는 주장했습니다. 잘 모르면 푸틴이 오르반의 하수인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르반은 2024년 선언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EU에 신속히 알렸습니다. 헝가리는 불과 3년 전에 가즈프롬과 15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푸틴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지렛대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약화되었습니다. 마자르 정부에서 헝가리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새 총리는 전임자처럼 푸틴에게 아첨하는 역겨운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르반이 헝가리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축출되자 푸틴이 두 번째 지렛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권력의 움직임과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만듭니다.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채널 구독으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 지렛대는 푸틴이 반기는 것,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르반은 권력을 잡기 위해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한때 자유주의자였던 그는 헝가리의 상황이 오르반이 퍼뜨린 민족주의적 메시지에 적합하다는 점을 이용해 권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오르반은 2010년 총리 재임에 도전했으며 이는 첫 임기에서 헝가리를 EU와 나토 가입 쪽으로 밀어붙인 지 8년 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국민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르반은 유럽으로 밀려드는 이주민들을 두려워하라고 외쳤습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외국 세력에 맞서 싸우고 지식인들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르반은 푸틴 등 많은 권위주의자들이 제시한 성장하는 세계에서 고립을 요구하는 청사진을 따랐습니다. 헝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세요. 그들에게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오르반이 그 싸움을 이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되찾은 후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없애려 하며 그 메시지를 더 크게 알렸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게 들렸고 푸틴의 전략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의 이 두려움의 메시지는 헝가리 국민, 특히 오르반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러시아의 유럽 책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완벽했습니다. 머저르의 선거 승리는 푸틴에게 그의 공포 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곧 그 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는 헝가리에서 일어난 일을 중요하지 않은 듯 반응했습니다.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헝가리의 새 총리와 실용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머저르의 승리 직후 러시아의 반응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페스코프는 헝가리가 더 이상 러시아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며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함께 비우호국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르반도 희생양이 됐습니다. 페스코프는 우리는 오르반과 친구였던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이는 크렘린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헝가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대화 의지는 있습니다. 오르반은 친구가 아니었고 헝가리가 우리 편에 남을 수 있다면 어떤 말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마자르가 주도권을 잡자 미래를 매우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혼란스러운 반응입니다. 크렘린은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오르반의 몰락은 유럽뿐 아니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복 시도와 전쟁 종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으려 오르반을 자주 이용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선거 패배 몇 달 전만 해도 오르반은 그 일을 가장 큰 피해를 낳는 방식 중 하나로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EU는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포함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900억 유로, 즉 약 1,050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EU 대부분은 대출을 승인했고 주요 반대는 오르반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대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르반이 대출을 더는 거부할 수 없어 첫 자금이 빠르면 5월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큰일입니다. 이제 러시아 공중공격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무기에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과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모두 우크라이나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무기입니다. 전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해주고, 후자는 우크라이나가 국경지역, 점령지, 그리고 흑해에서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화력을 제공합니다. EU 대사들은 4월 22일 브뤼셀 회의에서 오르반이 막으려던 대출의 다음 단계를 논의 중입니다. 헝가리의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손상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의 흐름을 복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때만 서명하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반은 이제 물러났습니다. 이제 푸틴은 자기 꼭두각시를 통해 그 석유 지렛대를 더 이상 휘두를 수 없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오르반 패배가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와 EU, 나토의 통합 심화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EU에서 나오는 지원금의 흐름이 이제 오르반이 매번 시비를 걸지 않게 되면서 훨씬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EU와 나토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을 더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EU 국가들도 오르반의 푸틴 아부에 맞춰 협상할 필요 없이 제재 패키지에 합의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와 헝가리 간의 불쾌화 공모도 사라질 것입니다. 사자와 생지 이야기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모는 훨씬 더 깊습니다. 4월 8일 로이터는 시자토가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에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관련 내부 문서 사본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른 유출된 녹음에서는 시자토가 러시아와 협력하여 러시아 개인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방법을 모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수년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EU의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교묘한 마쿠 공작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만든 인물들이 이제 헝가리 정부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는 막대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EU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지연이 줄어들며 오르반의 측근들을 통해 푸틴에게 정보가 넘어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강해지고 러시아는 더 약해질 것입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헝가리가 푸틴의 자산이 아니게 되어도 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헝가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마자르는 어떤 나라에도 영토를 포기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화협정의 일부로 러시아의 영토를 넘기라는 압박이 커지는 우크라이나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가 헝가리에서 직접 지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마자르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빠르게 추진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헝가리가 최소한 당장 우크라이나의 확고한 동맹국으로 변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헝가리는 러시아와 일부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푸틴의 자산이 될 정도로 가깝진 않을 것입니다. 헝가리가 더 이상 EU 정책의 장애물이 아니란 점만으로도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큰 이익입니다. 하지만 오르반의 패배가 상징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국내외에서 하나의 내러티브를 확산하려 했고 러시아 엘리트들은 유럽이 단결되지 않았다는 크렘린의 선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를 느낀다고 믿었으며 이는 오르반의 EU 정책 불평등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르반은 러시아 엘리트들이 EU 내에서 내러티브를 펼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지면서 전체 이야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 영향력 확대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통치는 통제와 강압에 기반합니다. 오해 마세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가 헝가리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례를 보았습니다. 마자르가 인도주의적 방문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비밀 지원을 했다는 거짓 주장도 있었습니다. 마자르가 횡령했다는 소문과 군 복무 징병제 제도의 주장도 퍼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허위 정보 전술이 푸틴의 유럽 내 하이브리드 전쟁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르반이 사라져도 이 전술을 계속 쓸 것입니다. 꼭두각시를 잃는다고 해서 거짓말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헝가리에서 마자르의 승리는 러시아 영향에도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르반 같은 사람이 언론을 통제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을 때조차도 야당이 일어나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오르반은 한때 막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영토에서의 통제력과 푸틴과의 공모가 결합되어 서구의 민주주의적 관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축출할 수 없는 총리로 여겨졌습니다. 마자르의 승리는 그 이야기를 무너뜨립니다. 푸틴이 꼭두각시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적 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로 흘러가는 자금이나 EU가 그에 맞서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보다도 러시아 지도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 종결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큰 문제는 오르반 축출로 러시아가 오랫동안 써온 메커니즘의 큰 균열이 드러난 점입니다. 푸틴의 영향력에 노출된 다른 나라들도 헝가리 사례를 보며 러시아에 반대하는 이들은 헝가리가 했다면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앞으로 유럽연합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정적이고 통합된 형태가 돼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에게 큰 골칫거리 중 하나로 떠오른 스웨덴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섬뜩한 무언가를 지원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The Military Show 구독하고 유럽 소식도 챙기세요. 감사합니다.